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입니다. 오늘 이 포럼을 맞아서 멋진 기조 연설을 해주신 우리 정재승 교수님 그리고 제이슨 쉔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프로젝트를 맡아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정재승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슨 쉔커 회장님께서는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It's my pleasure as well. Thank you for having me.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젊은 도시, 또 대학도 있고 그래서 아주 학구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또 직접 좀 만나 뵙고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It's my pleasure to be here. And you're absolutely right. Austin is really considered the number 2 tech ci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re's a lot of exciting things happening here. And I'm excited to have been part of this. And I appreciate you having me here because, hearing about what you've been doing with Sejong City is very exciting for me as well. 우리 이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계획을 했는데 텍사스로 말하면은 댈러스나 휴스턴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오스틴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활기 넘치고 또 혁신적인 이제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승 교수님 같이 나오셨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것이죠? 네. 우리 정 교수님도 처음 보신 것 같고요. 네, 처음 보는데 저는 쉔커 님이 쓰신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서가 출간이 돼서 앞으로 미래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주셔서 아주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쉔커 회장님께서도 우리 정재승 교수하고 좀 인사 좀 나눠보시죠. Yes, hello, Professor Shang. Yes, I'm familiar with your work, and I think this is really exciting what you've been doing with the Sejong Smart City. It's also both innovative and fascinating that the Smart City's master planner is a brain scientist. So I think this is absolutely fascinating, and I think that you working with Mayor Lee, who's got that urban planning background, really shows how when you take experts and put them together, you can use expertise to really make big leaps forward. It's very exciting. 경영 전문가 또 뇌과학자 저처럼 또 도시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 뵀는데 굉장히 재밌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 강의를 해주셨고 또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우리 세종 시민을 대신해서 이번 포럼에 함께 주신 여러분들을 또 대신해서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승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우선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먼저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근데 스마트시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전문가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개념이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스마트시티가 뭔가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좀 쉽게 풀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실 지난 한 40년간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직접 경험하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기술을 보면은 그 시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혹은 이제 관제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도시를 잘 관제하고 비용을 어떻게 하면
선진 테크놀로지를 써서 절감할 것이냐, 이런 도시 운영에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도시 관리의 효율은 높이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적용해 보려는 시도, 이것을 스마트 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얻고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성을,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도시, 그게 스마트 시티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 관리 차원에서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체감되는 게 적었지만, 앞으로 스마트 시티가 되면 시민들은 이 테크놀로지가 주는 내 삶의 질이나 행복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도 그 이전의 도시보다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렇죠. 방법을 통해서 네. 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그때는 우리가 스마트 도시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스마트 도시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Yeah, I mean, in my opinion, right? Like when I think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a city and a smart city, I think it really is that integration of data and technology to meaningfully impact, drive, and improve everyday urban life in a coordinated way by optimizing assets, infrastructure, and resources in a way that's just not really currently done. And it really does rely not just on the technology, but also on the support of and the buy-in of individuals, of business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of experts like yourselves working on this kind of project. And so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what that looks like when it comes to fruition and most cities today that just don't take advantage of the data and the technology the way we will in the future and optimize those assets and resources in a way that results in outcomes that for many are kind of difficult to imagine at this point. 제이슨 생커 회장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영 전문가의 시각에서 또 기술 혁신, 최근에 이제 4차 산업 혁명으로 좀 얘기되고 있는 소위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그 기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를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기술 혁신과 또 시민들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기술 혁신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좀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좀 기술 혁신과 어찌 보면은 또 시민들의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공공성, 기술 혁신과 공공성의 문제를 어떻게 좀 잘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ell, this is a great question, right? And the truth is that the smart city doesn't happen if just government's involved, and it doesn't happen if just the private sector's involved, and it doesn't happen if just individuals want it to happen. It's really got to be a collaboration and a coordination by all of those vested parties, by the government providing various kinds of support and incentives and helping to set the priorities and clearing the way for the regulations that help everything come together. But there also need to be incentives for businesses to be involved, and individuals need to feel that it'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ey need to want and embrace current technologies. Without all of that, it just doesn't come to fruition. And so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parties that I see carrying water here, helping to make it happen. And of course, this is going to be critical, not just for Sejong, but for all the cities that are grappling with the challenges of increased urban density, of infrastructure needs, of limited resources. All of those challenges are going to be something that I believe can be solved through smart cities, but it requires a lot of coordination, and it's not just one part of our society or our economy that can get it done. It's really got to be very collaborative. 우리 이제 쉔커 회장님께서는 우리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서로 협업을 해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해 나갈 때 스마트 시티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승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맡아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실은 이제 도시 계획가들의 입장에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하고 또 도시가 미래의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하는 제3자적 시각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뇌과학자시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미래학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도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국가 시범도시 마스터 플래너를 맡아주셨는데 네. 이 스마트 시티가 국가 시범도시로서 이제 완성되어 나간다면은 네. 그 성과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이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한 일은 어떻게 하면 국가 시범도시의 이런 좋은 서비스나 계획이 타 도시로 확산될 수 있을까를 계획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롭게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시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도시들이 세종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처음부터 추진하고 계획을 짜고 도시의 외형만이 아니라 안에 서비스까지 바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저희로부터 노하우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세종을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던 방식을 알려드리고 또 그중에서 세종에 특화된 또 장점 또 다른 도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또 장점들을 좀 나누어서 그런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세종과 같은 근사한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가 크지 않고 작은 도시지만 또 작은 도시가 갖고 있는 단점은 극복하고 또 장점은 더 극대화하는 이런 세종 스마트시티의 모델이 타 도시로도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가 시범도시를 포함한 세종 스마트시티가 타 도시의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좀 들었는데 또 두 분께서 저한테도 또 해주실 귀한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정 교수님께서 먼저 드릴까요? 사실 이렇게 타도시에 확산하는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종이 다른 도시들보다 먼저 스마트시티를 시작하고 체계를 굉장히 빠르게 갖춰왔고 그 경험, 노하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계신데 만약에 타 도시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어떤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지 또 심지어 세종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라의 도시들 또 세종과 협력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와 어떤 협력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도시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 시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도시, 특히 다른 나라 도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죠. 저희가 이제 우리 세종 스마트 시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마스터 플래너를 맡아서 하나의 스마트 시티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국가 시범 도시로 만들고 있는 모델 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인데 그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그 기술들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되다 보면 그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또 실패한 것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공 사례는 성공 사례대로 실패 사례는 실패 사례대로 그것은 뭐 다들 다른 도시에게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델 도시를 만드는 것 외에 우리 세종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세종시 전체가 뭐 일부만 모델 도시로 만들고 있는 그곳만 스마트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종시 전체가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스마트 도시는 이제 도시 행정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소위 4차 산업 기술들, 뭐 데이터, 뭐 빅데이터, 그리고 뭐 AI, 뭐 또 네트워크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뭐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스마트 도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역시 어떤 도시들과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서로 배우고 또 가르쳐주고 서로에게 배우고 자신으로부터 또 배우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지속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국제 포럼을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쉔커 교수님, 쉔커 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Yeah, I mean, I have a number of questions. I mean, I think they all kind of boil down to one, right? So, Mayor Lee, as I think about what you're doing in Sejong, and I understand you're not just the mayor and you're not just an urban planning expert, but you've been there kind of driving this since the beginning. I'd love to know, like with the consortium and everything that's going forward, what are you most looking forward to in the development of Sejong City, and what are you expecting? 저는 이제 공공과 민간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스마트 시티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도시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고 민간 부분 소위 이제 그 기술 또 경영 이런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위 4차 산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저희가 희망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이제 저희는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해주는 역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해주는 뭐 그런 그 협력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이제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저희가 잘 해야 될 겁니다. 민간 부분은 민간 부분대로 창의적인 기술을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것인가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공공 부분은 공공 부분이 가지고 있는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민간 부분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 대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지원은 많이 하되 여러 가지 간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긴밀하게 협력은 하되 서로의 영역을 좀 존중해 주는 뭐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은 공공 부분이 지나치게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은 민간 부분의 창의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좀 자제를 하는 노력이 공공 부분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상당히 깊이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좀 들으시는 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얘기를 좀 바꿔서요. 저희가 아까 이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규제를 덜어내고 혁신적인 활동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마스터 플래너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 교수님께서는 스마트 시티로서의 세종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그 입지인 것 같아요. 세종은 한반도의 굉장히 중심에 있고 주변에 대전이라든가 뭐 오송, 조치원, 천안 이 지역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산업단지들이 있어서 그 비즈니스 벨트를 엮으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카이스트가 옆에 있어서 카이스트가
그 훌륭한 인재들이 서울에 가서 창업하지 않고 세종에 와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구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업 도시로서 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세종의 장점이고요. 또 행정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가버너스를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구현하고 그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점이 많은 도시여서 국가 시범 도시로도 지정이 됐고 또 스마트시티의 모범으로서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이제 스타트업들 또 혁신 기업들이 우리 세종에 와서 시범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지고 또 성공적인 모델도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기업들이 세종에 좀 정착해서 우리 세종시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 시티라는 게 결국은 우리 이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시민들은 스마트 시티가 어떤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좀 시민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방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해서 네.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네. 홍보 방안에 관해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최근 들어서 진짜 시민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거를 좀 느껴요. 예. 옛날에는 스마트시티가 뭔지를 설명하느라 되게 힘들고 테크놀로지가 도시에 어떤 도움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사실 뭐 전동 퀵포드를 타고 다닌다거나 자전거를 공유하는데 앱으로 그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로는 뭐 재택근무를 하고 화상회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심지어는 온라인 수업도 듣고 하는 거에 되게 친숙해지고 익숙해지셨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세종 시민들 상당수가 스마트시티에 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시민들의 모든 도시 생활 자체를 모니터링해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더해서 서비스를 만든다면은 진짜 살갑게 느껴지는 그런 서비스들을 훨씬 더 많이 세종 시민들이 경험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제가 많이 홍보하고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피부로 야 정말 이제 도시에 사니까 이런 일까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시에 그 공유 자전거가 한 3,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이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수가 58만 건이었는데 작년도에 자전거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이게 이용자가 122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2배 이상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자전거를 어디에 배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빅데이터 도움을 받아서 그 배치 방식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스마트 시티냐. 근데 그것도 스마트 시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담을 좀 끝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 스마트 시티 국제 포럼을 우리 세종시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 시티 건설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 스마트 시티 건설 과정에서 쌓인 지식과 경험을 또 공유하자 하는 뭐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을 스마트 시티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가서 도시 브랜드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이 국제 포럼을 여러 도시들이 또 여러 또 학자들이나 도시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레퍼런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면은 어찌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정재승 교수님께서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세종이 안에서 국가 시범도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스마트시티로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가 또 전 세계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이 세종 도시의 브랜드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핵심은 세계의 다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세종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세종으로부터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으면 그 자체가 저는 적절한 브랜드화로 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종은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특히나 지금 오다실 또 세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금강과 미호천에는 굉장히 좋은 습지와 아름다운 자연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거나 놔두는 게 아니라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훼손하진 않지만 시민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 자연의 혜택을 감상하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다른 도시에서도 이거 습지와 숲을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또 교육도 모든 도시들이 다 앓고 있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할 거냐, 입시 중심의 한 줄 세우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거냐 고민하고 있는데 세종이 선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혁신적인 학교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전 세계가 보고 배우는 그런 참고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아마 제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인들이 또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고민들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좋은 우리가 해법을 마련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도시에도 또 경우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명심해서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쉔커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is is a tough one to go second on because I agree with a lot of what Professor Zhang just said. The truth is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build it and share it. Just, continuing to have that dialogue with other folks who are working towards these same goals. And that's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city. There's already been tremendous groundwork that you've been laying for a while here, and that there's plenty of runway here for this to continue to take off. So I would just really, again, to Professor Zhang's comments here, that's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continue to build it. And the more you build on it, the more you share what you're doing, the more visibility that this project will have. And it really is something special that y'all are doing there. And I think that, continuing to hone the craft of the smart city and helping that development and sharing what you learn as well as, learning from others is really the best thing you can do. Just, continue to work on it. And that's, this isn't going to happen overnight, but the iterative process of moving forward might make this a quicker project than many are thinking. 예, 쉔커 회장님 고맙습니다. 교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고 이 기술들을 이 도시 운영에 잘 적용을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첫 번째일 것이고 그것을 이제 다른 도시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두 분 바쁘신 시간을 내서 또 귀중한 지혜를 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야 될 텐데 저희 시가 이제 할 수 있다면은 좋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첫 번째는 세종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좀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 우선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대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지식들, 이것을 국제사회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쉔커 회장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또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시가 또 배우고 그것을 스마트시티 건설 과정에 반영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지를 못하고 원격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원격으로 나누기 때문에 좀 어색한 측면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자체가 스마트시티로 가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서 귀중한 지혜를 빌려주신 정재승 교수님 그리고 제이슨 쉔커 회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첫 번째 포럼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또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기조 강연 또 대담 이렇게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